예, 바로 이어서 이제 2교시. 2교시에는 이제 모기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2교시의 이 모기 과정의 학습 목표는 이 모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신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일상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 요령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익혀보는 거죠.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익힌다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이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만한 거, 별 자극이 없을 때 평소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할 때, 모르고 할 때 큰 차이가 있죠. 모르면 그냥 습관대로 가고요. 알면은 내가 거기에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집중이 잘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나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대단해요. 근데 만약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산만하다면 이 산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집중을 방해하는지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더라도 내가 집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집중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을 모아가는 나만의 고유의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따라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형이나 기호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 달라지고 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하듯이 마음을 모으는 집중법도 이 자기가 놓여 있는 형편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방법을 갖고 있냐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자, 우선 마음이 산만할 때와 집중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이 산만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잡념이 일어나죠. 온갖 잡념이 일어나가지고 잘 집중하기 어렵죠. 근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딱 거기에 모아서 쓰게 됩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기분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죠. 근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기분이 어떤지 이게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면 내 감각이 어떤지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집중되어 있으면 감각을 잘 느끼고 효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만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집중되어 있으면 성공하고 성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이 마음이 산만하면 실수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집중되어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 마음을 모으는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약간 이게 좀 꾸며낸 얘기 비슷하기도 하지만 실화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들은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교재 23, 24쪽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 닭광선사 이야기입니다. 이 닭광은 우리 단무지를 일본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닭광, 우리 어릴 때 닭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닭광이 바로 이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닭광선사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사이에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단무지를 개발한 건데, 이 다도 또 이게 이게 무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전쟁이 한참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해서 막 자고 일어나면 성주가 바뀌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했죠. 계속 전시였으니까. 막 그래서 피난 가고 뭐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때 뭐 생긴 게 집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신발을 다시 이렇게 돌려놓죠. 언제든지 바로 피난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하니까 이 닭광선사가 이 단무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바로 먹을 수 있으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왜 이런 단무지를 개발하게 됐는지,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닭광선사가 살고 있었던
이 부분에 민심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덕광선사는 생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를 만큼 대단한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의 그 성을 아주 이제 야심이 큰 젊은 성주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민심을 잡으려면 선정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전시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하려면 더 이렇게 급속으로 속성으로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민심을 잡고 있는, 민심의 향배가 있는 그를 포섭해서 내 품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이겨버리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주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덕광선사가 이제 이 민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광선사를 내 사람으로 만들든지 꺾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지산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한 산화를 굶겼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 그리고 이걸 철창을 지어서 그 안에 가둬두고서 이제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렇게 싹 쌓아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연회를 베풀어요. 그래서 연회가 이제 무르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덕광선사도 초대를 했죠. 그러고 하고서 딱 이제 연회가 무르겼을 때 그 사무라이를 부릅니다. 자기 이제 직속이죠. 딱 불러가지고 최고의 무사한테 딱 이제 그냥 뭐 미리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신호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사가 하이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 철창 앞에 서서 이게 천막을 싹 거두니까 이 호랑이가 이제 어두웠다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엉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그 호랑이인데도 엄청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질릴 만큼. 딱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겁을 내는데, 이 무사가 딱 그 앞에 서가지고 검을 겨누는데 이 칼집을 버리고 딱 이렇게 호랑이를 향해서 검을 딱 겨누는 겁니다. 이 칼집을 버린다는 거는 이제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정말 강적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검을 딱 겨누고 호랑이를 향해서 딱 가니까 호랑이도 움찔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무사의 기가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문을 탁 따고 들어가면서도 계속 눈은 호랑이를 직시하면서 칼끝하고 쭉 일치하면서 뭐 신검합일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기세로 호랑이를 제압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쭉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를 철창 끝까지 탁 몰아놓고 잠시 있다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문을 탁 닫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호랑이가 확 덮쳤지만 이미 늦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사가 다 호흡을 조절하고 왔는데 온몸이 이제 땀 범벅이 된 거예요. 완전 집중했으니까. 그렇게 탁 하는 걸 보고 이제 성주가 탁 만족을 하면서 이제 덕광선사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도력이 높다고 하던데 내 무사처럼 내 부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은근히 항복해라 한 거죠. 선사가 아유 저는 저렇게 호랑이를 겁주거나 하진 못합니다. 근데 저기 뭐 들어갔다 오는 거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아이론 중천금이니까 하시오. 사실 이제 은근히 이 성주는 이 덕광선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하고 싶었는데 아까운 사람 죽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와라 그랬죠. 성주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선사가 그냥 뭐 호흡을 고르고 뭐 집중하고 이러는 것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듯이 자기 집 들어가듯이 그냥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탁 닫고 터벅터벅 가가지고 가운데 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냥 툭 이렇게 앉는 겁니다. 자기 집 안방에 앉듯이.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이 호랑이가 확 달려들어서 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강아지가 주인 당기듯이 꼬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선사가 악 하더니 팍 가르침을 뱉어가지고 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그걸 막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호랑이를 툭툭툭 하더니 이렇게 한참 머리를 쓰다듬고 이제 한참 밑에 안정시켜 놓더니 툭툭 치니까 호랑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또 태연하게 나오는 거죠. 호랑이는 평화롭게 있고요. 이걸 보고 성주가 굴복을 한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을 모으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이 무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사는 어땠어요?
이 호랑이라는 강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완전 집중했죠. 그래서 잡념이 일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한 곳으로 모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집중해버렸기 때문에 땀이 흠뻑 젖었죠. 목숨을 걸고 강적과 맞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한 상태다. 일심으로. 근데 선사는 어땠습니까? 호랑이가 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고픈 짐승이었습니다. 자비심. 그래서 굳이 마음을 모으려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너 고생한다 하면서 이제 고단백 영양분을 이렇게 줬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의 경지를 일심의 경지라고 하고요. 이 선사의 경지를 무심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수준을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념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산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져가지고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이러고 하려고 했다가 또 금방 마음이 바뀌고 이러죠. 뭐 작심삼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거 좋아했다, 저거 좋아했다, 막 변덕을 부리고 하는 그런 상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혼합돼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잡념이 막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보통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 상태, 이 수준이에요. 근데 공부를 쫙 해서 마음을 쭉 모아가고 하면은 이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한 곳으로 딱 집중돼.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상태가 일심,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초긴장 상태. 완전히 이렇게 솜털이, 이 몸에 털이 곤두서 있을 정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무심의 상태가 되면 일체의 사심이 없는 그런 상태. 쓸데없는 생각이 전혀 없어지고 마음을 완전히 허공처럼 텅 비워버린, 그래서 초긴장 상태가 아닌 완전히 이완된 이런 상태. 근데 이렇다고 해서 감각이 없냐 하면 감각도 초감각이에요. 그대로 잘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이거를 이제 현대과학에서 뇌파를 측정해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의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 상태라는 것이 편안한 이완 상태고요. 이게 집중이 잘 되고 아주 효율이 높아진 그런 상태고요. 이 베타파 상태가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이 있는 아까 그 산란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서 산만한 이런 상태예요. 뭐 세타파는 이제 졸리거나 얕은 잠이고 깊게 들어가면 더 이렇게 주파수가 느려지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베타파 상태에 보통 놓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두게 되면은 아주 편안해진 알파파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석양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 있다거나 경치 좋은 곳에서 잘 쉬고 있다거나 그렇게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이 마음이 잘 리셋이 돼가지고 아주 판단력도 좋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판단을 하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상태는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거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그 뇌파가 점점 알파파가 많아져요. 베타파가 줄고. 그래서 평상시에 알파파였다가 위급 상황에만 잠깐 베타파로 판단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마음을 모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잡념이 있죠. 불규칙한 생활, 정서혼란, 무기력, 그리고 기타 환경적인 영향이나 중독 성향, 이런 것들이 마음을 모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건 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후회 뭐 이런 또 미련을 갖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과거, 뭐 미래 또 다른 곳으로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뒤섞여서 시끄럽잖아요. 또 늦잠을 잔다거나 뭐 방황, 또 무질서한 행동, 그럼 이제 몸이 만성 피로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또 불안, 초조, 두려움, 불쾌감, 이런 부정적인 정서, 답답함, 막연함 이런 걸로 해서 흥분되거나 팍 가라앉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요. 또 이러다 이제 지쳐가지고 힘이 딱 빠져 무기력해져 버리면 목적, 의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내라는 식으로 귀차니즘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모으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걸림돌을 치우면서 마음을 잘 모아가는 요령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명상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굳이 명상이라는 형식을 빌지 않아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관찰하는 겁니다. 관조한다고 하죠.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다음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원하는 것에 그걸 뚜렷이 해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계속 모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힘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깨어서 생활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주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엄마니와 엄마니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따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닌 뜻은 잘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 주력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통력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해요. 어쨌든 마음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권하고 싶은 이 명심문 부분인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해서 늘 되뇌이면서 깊이 새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흥분을 한다 그러면 뭐 3번 더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명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은 자꾸 이게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 이 마음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두면 돼요.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걸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숨을 고르게 하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느끼고요. 숨을 고르게 하면서 그리고 아까 명심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내 숨을 살펴가고 마음을 살펴가는 거. 이것들을 계속 다시 일깨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하고 막 씨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잡념과 싸우지 않아요.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본다는 거. 관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오직 한 마음으로 해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일어나는 마음을 오로지 자신을 바라보는 데에만 모으는 겁니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숨을 관찰하면서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그냥 바라본다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라. 우리 마음은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거나 지루해지면 그 새로운 것을 찾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지 않고 탁 정해놓은 것을 쭉 밀어붙이면 그러면 모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최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간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모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집중력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인내심도 생기고 또 추진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유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쓰는 집중력 그리고 이걸 쭉 유지해가는 그런 인내심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추진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떤 일이든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이제 가을이 돼야 거두죠. 여름 내내 이것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으기도 단시간에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모으기는 그런 마음 찾기에서 어떤 거냐. 마음 찾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과정에 또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쉬기가 준비운동이라면 모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찾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또 얼마만큼 마음을 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활동이 됩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발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이 모으기는 이렇게 숨쉬기가 그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모으기는 이제 이걸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해볼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지금 여기의 마음에 집중한다. 오직 지금 여기에 내 마음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걸림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이나 감정 또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모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시끄럽거나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방해를 받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일단은 먼저 이게 걸림돌이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하고 딱 방해라고 알아차리고 하면 이제 대응하기가 쉬워져요. 뭐가 방해되지를 그대로 알면, 그러면 어찌하면 이 방해받지 않고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일단 보고, 그래도 걸림돌을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는데 마음을 둔다. 그래서 마음을 모을 때, 쭉 모을 때 내 느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거나 잠자리에 들었거나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숨은 계속 쉬는 것을 느껴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숨과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모아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갖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렇게 되면 마음 찾기가 반 이상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하지 않도록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에 이제 호기심, 정성을 가지고서 마음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명상이 좋은지, 기도가 좋은지, 또는 주문이나 명심문, 이런 방법들이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해보고요. 이렇게 할 때 제일 잘 모으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라보기를 정성껏 하는 가운데 나한테 어떤 방법이 괜찮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정한 방법을 꾸준히 해보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정리해 볼게요. 모으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 찾기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면서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요령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마음을 붙여서 지금 이 자리에 두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오직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택했든 간에 일정 기간은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기울이다가는 죽도밥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기를 계속하게 되면 집중력, 인내심, 그리고 추진력이 길러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모으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거 쭉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오게 되는 알아차리기에 대해서 3교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